오늘은 정서적 이혼, 대화단절 부부의 사례와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해결할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담실을 찾은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내랑 대화가 없어요. 아이 이야기만 잠깐 하고 그 외에는 거의 말을 안 하고요.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각방 생활 3년 차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이제 육아랑 일상 또 일도 다니고 있으니까 많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면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자고 남편이 외롭다는 것이었죠. 근데 남편이 처음에는 이 아내의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한 생활에 대한 회의까지 깊어져서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뒤 이제 아내가 상담실을 찾아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야기가 좀 달랐어요. 아내는 남편을 벽창호 기질을 가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다가 욱하고 약간 물건을 던지고 이런 성격이라서 남편에게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난날 그런 욱하는 남편에게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 대화 없이 사는 게 이 사람이랑 상대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혼을 못해서 그냥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부부가 결혼을 해놓고 같은 공간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밖을 헤매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대화 부족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과거 결혼 생활 동안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한 결과물로 정서적 단절이 최선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즉, 지난날 서로에게 받은 감정적 상처가 너무 깊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유는 할 수 없으니 가까워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 부분은 각자의 입장에서 배우자가 이렇게 비춰진 과거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가 말만 하면 무시를 한다든지, 말만 하면 과거사를 자꾸 꺼내서 비난하고 괴롭히는 거, 혹은 말만 하면 화를 내고 욱하는 거, 아니면 말만 하면 시댁 얘기, 돈 얘기,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싫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부 사이가 치열했을 때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정서적 이혼 부부 적당히 큰 갈등 없이 잘 살면 그만인데 뭐가 문제냐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가족은 이성, 사고 공동체가 아니라 정서 공동체라는 점에서 크게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유대가 없는 공허한 관계 속에서 부부, 자녀 모두 애착이나 유대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이해받고 이렇게 상처를 치료받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는 부부가 되어버립니다. 예,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외도겠죠. 부부 사이가 섹스리스 그리고 정서적 단절 이런 관계에 있을 경우 이제 그게 한 3, 4년 이어지게 되면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바람이 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가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을 대충하고 넘어감에 따라 가족의 생산성도 낮아지고 가족의 진정한 추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자녀 문제인데요. 부모의 이런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자녀는 부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 친밀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정서적 이혼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상대와 정서적 친밀이나 유대를 쌓는 방법도 쌓아야 될 필요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듬면서 관계를 하니 이 관계가 우정도 어떤 뭐 친밀도 쌓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는 쇼윈도 부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제 사회성 문제 드러내는 경우 종종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 역시 회피적인 부모의 관계를 따라하면서 외롭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가족이 대화가 없이 어색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방문 닫고 들어가서 그냥 있으면 먹고 자고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매일 봐야 하니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서적 이혼 위기를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창하고 막 엄청난 그런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 TV를 보다가 두런두런 대화만 나누면 됩니다.
저 장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대화의 시작과 반복이고요. 나이가 들면 부부가 서로 딱히 대화할 게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출가하고 나면 정말 할 얘기 없는데 그냥 괜히 두런두런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외로움을 달래는 대화를 하면서 감정과 유대감, 친밀감이 쌓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상태를 살피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상태, 굉장히 예민한 상태, 여전히 나에게 불만이 가득한 상태라면 대화를 시작하기보다는 좀 상대의 의중, 상태를 좀 살짝 물어보고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해도 괜찮아? 시간 괜찮아? 예. 서로 정서적으로 여유롭고 좀 기분이 좋을 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와 스킨십은 부부 애정의 충전기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예. 서로 어깨를 토닥여 주거나, 아유, 고생했어.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혹은 뭐, 터프한 부부는 이렇게 해요. 배우자 등에 올라가서 안마 겸 빡빡 밟아주는 거예요. 말 잘 들으라고 했지 하면서 탁 밟아주면 배우자는, 시원해, 고마워. 예. 이렇게 잘 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네 번째는 부부 사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막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의도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가 너무 꼴보기 싫고 배우자에게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배우자 전체로 보지 말고 배우자의 좋은 면을 또 고마운 면을 부각시켜서 좋은 말을 먼저 건네보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예, 내가 곱게 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상대에게 고운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노래지만 그 녹색지대에 사랑을 할 거야 가사가 있죠.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예, 받으려고만 하면 더욱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느낄까요? 아, 왜 애기냐? 그래서 누가 애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좀 수준이 좀 돼야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을 줌으로써 상대도 그 사랑을 나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부 둘만의 물리적인 공간, 시간을 만들어서 유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녀 육아시기 너무 바쁩니다. 예. 그렇더라도 일주일에 3시간은 부부만의 데이트 시간, 같이 영화 보는 시간, 같이 맥주 한잔 하는 시간, 뭐 관절이 안 좋으면 같이 산책하는 시간, 이렇게 부부가 같이 3시간 집중해서 데이트하는 시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한 팁인데요. 서로의 불완전성,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대신 불완전한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가장 팩트가 되는 방법입니다. 예, 우리 배우자가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면에서 감정적인 부분 마찬가지로 60까지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80까지 하라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초에 내가 60인 거 알았으니까 그냥 60만 하고 살자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네. 부부가 침묵 속에 머무르지만 속으로는 아직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혹은 뭐 이혼도 할 수 없고 해서 연결되어야 될 현실적인 필요가 강하다면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부부 사이에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 노력하시고 만약 이런 관계가 너무나 오래돼서 부부 자력으로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